2021년 5월 14일 브로커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조선일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면 이더리움은 코인 산업의 디지털 원유.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도 NFT, 대체 불가능 토큰도 요즘 뜨거운 주목을 받는 가상화폐 관련 투자처에는 꼭 이 가상화폐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단순히 사고 팔 수만 있는 일반 가상화폐와 달리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가상화폐 이체가 이뤄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디파이 같은 금융상품과 NFT 같은 가상자산의 탄생에 널리 응용되고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 중국인 삼성폰보다 샤오미 오래 못 써. 중국인들의 스마트폰 구매 주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론 스마트폰의 내구성을 비롯한 완성도가 높아졌기 때문이지만 제품 만족도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브랜드인 샤오미폰을 사용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용자보다도 교체 주기가 짧았다는군요. 서울신문, 쿠팡 1분기 매출 4.7조 사상 최대. 공격 투자로 적자 규모 더 늘었다. 지난 3월 미국 뉴욕증권 거래소에 상장한 쿠팡이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올렸으나 투자 비용이 늘면서 적자 규모도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주가는 상장 2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쿠팡은 13일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42억 686만 달러, 한화 약 4조 7,34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업손실은 2억 9,500만 달러, 한화 약 3,300억 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데일리, 살 사람도 팔 사람도 없다. 거래 절벽 심화하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6월 1일 보유분부터 적용하는 다주택자법인 중과세율 시행을 앞두고 매도자도 매수자도 사라지는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미 팔 사람은 팔았고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한 사람도 적지 않다고 설명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 2월 933건으로 줄었지만 3월에는 다시 201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IT 뉴스입니다. 두 번째 국제뉴스 전합니다. 연합뉴스, 일본 언론 한국정부, 중국 현재 쿼드 전문가 그룹 회의 참여 검토.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인 쿼드의 전문가 그룹 회의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강한 한국 정부는 그간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와 거리를 뒀지만 북한 정책과 관련해 한미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쿼드에 접근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군사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패를 좌우할 반도체 산업에 전력을 쏟고 있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반도체 등의 기술 협력을 통한 한국의 쿼드 관여 참여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 하루 확진자 2,000명대 영국, 아이들 매일 학교 간다. 코로나 바이러스 핫스팟인 더비셔의 한 중등학교는 전체 학생 950명 중에 100명가량이 양성 판정을 받자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지만 다른 핫스팟인 볼턴 지역 구청 관계자는 이번 주에 85% 이상이 등교했고 교실은 여전히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17일부터는 중등학교 마스크 착용 권고도 없어집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주변 몇몇 학생만 격리하며 다른 학생들에겐 확인, 통보 등의 절차가 끝나고 나서야 상황을 공유합니다. 성인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1회 이상 백신을 맞았다곤 하지만 확진자가 14일에도 2,657명으로 하루 2,000명대 중반에서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머스크 발언 바이낸스 조사 소식에 비트코인 등 내리막. 가상화폐의 수호자를 자임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를 중단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내놓은 뒤 가상화폐 시장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도 1조 달러가 무너지면서 9,207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2달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머스크의 결제 허용 입장 번복 외에도 미 법무부와 국세청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바이낸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세 번째 정치 뉴스입니다.
한국경제 대통령 여성 30% 공약에 희생양된 박준영, 임희숙은 생환. 결국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의 형식으로 낙마하게 되었습니다. 야당은 여성 30% 할당제의 희생양이라며 오히려 성차별을 한 것이라고 반발하던데요. 어떤 식이 되었든 모두 비판하지 않았을까요? 2대1이 주호영, 윤석열 입당시킬 것. 간접적으로 본인 의지 확인.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주호영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기대 이하로 주목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 의원의 카드가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것인데요. 글쎄요, 연일 복당 시위 중인 홍준표 의원도 거론하는 것을 보면 한계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산일보 문 대통령 평택항 사고, 고 이선호 씨 조문. 송구스럽다. 국가시설에서 발생한 20대 청년의 사망사고가 이 사회에 던지는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조문도 조문이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장의 안전환경 문제는 정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까요? 정치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공수처 1호 조희연 수사에 여당 반발, 윤희숙, 유아적 생떼, 공수처 1호 수사가 결국 조희연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과 관련된 사건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여당에서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수사라며 반발 기류가 강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생떼를 그만 쓰라고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만 공수처의 화살이 야당 인사에게 향해도 지금처럼 생떼를 그만 쓰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군요. 오늘도 바람잘 날 없는 대한민국 정치 뉴스 보내드렸습니다. 네 번째 사회 뉴스 전합니다. 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 50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G 백신은 1, 2차에 걸쳐 접종하는데 1차 접종 2주 후 백신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2차 접종까지 맞춰야 항체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경북 영남대학교 소속 한 여자 교수가 동료 남자 교수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지만 학교는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B 교수가 회식을 마친 뒤 자신을 집에 바래다 준다는 핑계로 집까지 따라와 강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진 이선호 씨의 부친 이재훈 씨가 13일 서울지방고용청 앞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그토록 보고 싶던 아들의 얼굴 앞에 붉은 꽃을 바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평택 안중맥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세계일보. 45년 동안 에버랜드의 사파리 월드 투어를 책임지던 사파리버스가 13일 공식 은퇴했습니다. 맹수를 가까이서 즐기는 사파리 월드 투어는 이제 새롭게 선보이는 와이드 트램이 물려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분야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브로우커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